이 차는 페라리 599 GTB입니다. 2008년식이고요. 이름이 599잖아요. 엔진이 5999cc예요. 6000cc급이죠. 와, FR 방식을 채용을 하고 있습니다. 엔진은 앞에 있고 뒷바퀴가 구른다는 뜻입니다. 페라리 그러면 이 FR 방식이 전통적인 페라리의 어떤 스포츠카의 형식이었어요. 그런데 F430이라든가 아니면 뭐 458 이탈리아 같은 자동차들이 미드십 엔진, 그러니까 운전석보다 뒤쪽, 정확하게 운전석보다 뒤쪽이라기보다는 차체의 가운데 엔진을 두는 방식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요즘에 페라리를 이렇게 알게 되신 분들은 페라리 그러면 엔진이 다 뒤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전통적인 페라리는 이렇게 엔진이 앞에 있고 뒷바퀴가 구르는 방식입니다. 이 599라는 스포츠카는 페라리의 플래그십급, 그러니까 가장 높은 등급의 스포츠카입니다. 그래서 제 가슴이 쿵쾅쿵쾅 튀고 있습니다. 신차 가격이 4억 9천만 원이었어요. 지금도 뭐 중고차 가격이 한 절반 정도 나가니까 아우, 이거 참 무서운 자동차네요. 외형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앞쪽이 이렇게 굉장히 날카롭고 뒤쪽 엉덩이가 풍성하게 생긴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전체적인 디자인의 컨셉이 비행기의 날개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형상이라 그러더라고요. 비행기 같은 경우엔 하늘로 올라가기 위해서 이 날개 디자인을 하고 있는데, 이 녀석 같은 경우는 땅바닥으로 가라앉기 위해서 날개 디자인을 채택을 한 거죠. 최고 속도가 330km라 그러는데, 그 속도에서 차가 안정화를 가지기 위해서 이 비행기 날개를 뒤집어 놓은 모양으로 해서 바닥으로 내리 누르는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앞쪽에 보게 되면은 페라리는 헤드라이트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어요. 다른 자동차들을 이렇게 대충 보시게 되면 가운데가 나오고 옆으로 이렇게 좀 뭐랄까요, 에어로다이나믹 그런 스타일로 공기를 빨리 뒤로 보내기 위한 그런 디자인을 선택하고 있는 반면에 페라리는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가운데가 공기의 통로가 돼 가지고 밖으로 빠져나가는 바람보다도 이 차체를 타고 이렇게 올라오는 바람을 조금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디자인에 있어서는 저는 처음에 이 디자인이 조금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그런데 계속 이렇게 보다 보니까 참 멋진, 참 뭐라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오묘한 그런 부분들이 숨겨져 있더라고요. 자, 디자인도 디자인인데 여러분들이 이 차를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330km의 최고속이라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해요. 보통 최고 속도가 얼마입니다 그러면 거기까지 수월하게 이렇게 달려가는 차들이 이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이 녀석은 300km 이상의 속도를 굉장히 수월하게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보여드리기에는 지금 이 겨울입니다. 겨울은 스포츠카의 지옥이죠. 왜 그러냐면은 보통 타이어라든가 모든 이런 부품들을 만들 때 세팅을 상온에서 하게 되잖아요. 상온이라는 게 20도씨 정도인데 지금 외부 기온이 1도입니다. 다행히 영하는 아니네요. 외부 기온이 1도라는 거는 세팅값에서 한 20도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타이어에 문제가 생겨요. 타이어가 기온이 낮다 보니까 딱딱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바닥하고의 접지력이 조금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바닥과 접지력이 떨어지면 이 차한테는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엔진이 앞쪽에 있고 뒷바퀴가 막 구르니까 제가 지금 70km로 달리고 있는데 여기서 엑셀을 꾹 밟으면 뒤에서 그냥 빠지작 하고 밀어붙이니까 차가 Z자로 앞으로 튀어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저도 무서워가지고 고속 주행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기는 정말 힘들 것 같아요. 자,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그 330km라는 속도에 주목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아는 분이 이 페라리 GTB를 하나 가지고 계셨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제 슈퍼카들을 꽤 많이 타보셨는데 페라리도 참 경험이 많은 분이라서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뭐 430이나 458이나 이런 애들도 다 300km를 넘게 달릴 수가 있는데 좀 불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300을 넘게 달렸을 때. 그런데 이 599만큼은 300을 넘게 달려도 어느 정도 그
안정감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좀 있다는 말씀을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이 599는 그런 식으로 이제 고속으로 달리기 위한 부분들, 파츠들, 그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파츠들 중에서 첫 번째로 꼽게 되는 게 뭐냐면 이 차대예요. 599 같은 경우엔 차의 무게가 1680kg이거든요. 근데 이 차대의 무게만 1000kg이에요. 전체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뼈대라든가 이런 부분들, 차대라고 부를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그 뭐랄까 자료를 보니까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제일 놀랐던 게 뭐냐면 이 A 필러가 이렇게 올라가서 저 뒤에 C 필러가 이렇게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 C 필러가 유리창 안쪽에 들어있는 거 아니고 유리창 바깥쪽 기둥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그 C 필러가 어디 달라붙냐면 뒤쪽 휀다에 가서 달라붙어요. C 필러가 차대예요. 그리고 그게 달라붙는 휀다가 차대예요. 이 차가 뒤가 이렇게 돌아가지고 뒤쪽 휀다를 어디 갖다 꿍 박으면 차대가 가서 부딪히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운이 없으면 전손 처리 당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그걸 알고 나서 더 무섭더라고요. 아우, 부담되는 자동차입니다. 어쨌든 차대가 차체 무게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그만큼 단단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 단단한 차대에 여러 가지 장치를 붙임으로 인해서 고속으로 주행할 수 있는 기본을 갖추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차대에 붙어있는 이 타이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타이어하고 차대하고 뭐가 붙어있냐면 이제 쇼크 옵셔버라든가 스프링 같은 게 붙어있겠죠. 페라리는 그 마그네틱 쇼크 옵셔버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쇼크 옵셔버가 보통 유압으로 되어 있는데 이 녀석은 그 유압 대신에 그 안에 자성을 띤 뭔가가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강변북로를 가고 있거든요. 강변북로가 바닥 상태가 상당히 안 좋아요, 노면이. 그래서 바닥에서 올라오는 진동들이 꽤나 많을 텐데, 진동을 뭐랄까요, 이름만 써놓은 그런 느낌 있죠. 글씨로만 써놓은 거예요. 여기 진동이 있습니다. 몸으로 진동이 이렇게 올라오질 않아요. 이 마그네틱 쇼크옵셔버가 달려있는 차들이 그게 참 오묘한 느낌을 주더라고요. 자, 그 다음으로 타이어가 있잖아요. 앞 타이어는 제가 사이즈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뒷 타이어가 305예요. 뒷바퀴 폭이 305에 35인가요? 그리고 20인치 휠을 사용하고 있나 그럴 텐데, 이 차가 앞바퀴는 별로 안 달아요. 뒷바퀴가 많이 달아요. 엔진의 힘이 620마력까지 뿜어져 올라오는데 그걸 뒷바퀴로 전달을 하다 보니까 뒷바퀴가 이러면서 참 소모량이 뒤쪽만 크더라고요. 뒷바퀴가 그렇게 달아버리니까 이 차가 지금 뭘 할 때 참, 실례로 여기 런치 컨트롤이라는 버튼이 붙어 있는데, 이 녀석을 꾹 누르면 계기판에 런치 컨트롤 마크가 나오면서 엑셀레이터 꽉 밟으면 제자리에서 바퀴가 빠바바바바바 이렇게 돌면서 연기가 막 나면서 빵 튀어나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그걸 해볼 자신이 없어요. 가뜩이나 타이어 가격도 비싼데 그거 한번 하면 한 10,000원어치 날아가지 않을까요? 막 그런 생각 들고. 그리고 그 FR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엔진 앞에 있고 뒤에 바퀴가 도니까 뭐가 재밌냐면은 스핀턴 같은 것들 있잖아요. 쭉 미끄러지면서 돌아서 들어가거나 아니면 드리프트. 제가 드리프트까지는 솔직히 이 차로 자신이 없고 차값이 너무 비싸요. 한 2-3천만 원 정도 하는 자동차면 드리프트를 해볼 텐데, 스핀턴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드릴게요. 미끄러지면서 뒤에가 돌아가는데 컨트롤 했던,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돌면서 이렇게 갈 수가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당황했어요. 이거 그 보도블럭에 가서 박는 거 아닌가. 이 차는 앞범버가 굉장히 낮아가지고 일반적인 보도블럭에 가서 박으면 타이어가 가서 부딪히는 게 아니고 범버가 가서 다 버려요. 그 앞범버 날아가면 저 원형 와서 타야죠. 참치를 잡으러 가야 되는지 대게를 잡으러 가야 될지. 하여간 그 스핀턴을 처음 해보고 되게 놀랐는데 조금 익숙해지고 적응이 되니까 엄청나게 짜릿하더라고요. 고속으로 달리는 그런 느낌보다 어떻게 보면 이 차는 그 뒷바퀴가 흐르는 그 느낌이 너무나도 재밌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타보시면 참 좋을 텐데, 저도 어렵게 타본 차라서 이 뒷바퀴가 흐르는데 그거를 잡아주는 그 오묘한 느낌, 참 대단한 자동차. 참
즐겁더라고요. 그 미끄러지는 게 공포스럽지 않고 그런 면이 참 독특한 자동차였고요. 자, 이제 차대에서 시작해가지고 슈겁슈발 지나서 타이어까지 왔습니다. 타이어에서 이제 연결된 조향장치가 있겠죠. 이 핸들, 흔히 말하는 이 스티어링 휠의 느낌은 기존에 제가 타봤던 F430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게 같은 전에 제가 보여드렸던 F430이 2008년식이었고 이것도 2008년식이에요. 그래서인지 몰라도 스티어링 휠이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 들고, 재미있는 게 요 위에 이제 뭔가 불이 들어와요. RPM이 높이 올라가면 일단 중립을 딱 빼가지고 웅 이렇게 올라가면 이렇게 RPM에 불이 들어와요. 그 RPM이 올라가면 여기 쫙 불이 들어오면서 뭐 그런 점들, 그게 좀 눈에 띄는 점이네요. 자, 스티어링 휠까지 말씀을 드렸고, 그 이외에 또 뭐 말씀드릴 게 있을까요? 뭐 빼먹은 거라면은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아주 살짝 넓어가지고 코너링에 차가 뒤집어지지 말라고 뭐 그런 요소들, 뭐 그런 거 말씀드렸고, 그 외형적인 부분들은 그냥 보시면 페라리구나, 그 정도. 사실 재밌는 게 이 차는 타고 다녀도 사람들의 시선을 그렇게 많이 잡아끌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점이 마음에 드는 게, 차가 이렇게 차들 많은 데 있으면 묻혀 있게 돼요. 그래서 시선을 많이 끌지 않는, 튀지 않는 게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이고요. 외형적인 부분은 그 정도에서 끝내고, 내장으로 들어와서 보면은 뭐랄까요, 그냥 페라리스럽다 그러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이 가운데가 이렇게 쫙 나눠져 있는 게, 이 차가 1680kg에 차대가 1000kg, 그리고 엔진이 250k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엔진이 왜 이렇게 가볍나라고 생각해 봤더니 크러치가 여기쯤 달라붙어 있고, 가운데 강철로 된 파이프를 통해 가지고 뒤쪽에 미션이 달라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엔진 무게라는 게 미션과 뭐 크러치, 뭐 배기, 뭐 이런 거 다 빼놓은 그 무게가 250kg이라고 하더라고요. 엔진도 가만히 보시게 되면 앞바퀴 뒤쪽으로 들어와 있는 게 차의 어떤 무게 배분을 적절하게 맞춰주기 위한 그런 노력이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여기 이제 그 미션까지 연결된 파이프가 지나가기 때문에 요게 좀 이렇게 올라와 있는 편이고, 제가 지금 여기 옆에 손잡이를 잡았거든요. 어떻게 보면 조수석에 앉은 사람한테는 이 손잡이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물건입니다. 위쪽엔 손잡이가 없어요. 손잡이가 있다고 해도 손을 이렇게 올려보면 손이 편안하게 그 손잡이를 잡을 만한 포지션은 안 나오거든요. 그 손잡이를 바닥에 놨는데 옆에 누굴 세웠더니 이걸 꼭 붙잡고 있으면서, 형, 저는 이 차에서 이 손잡이가 제일 좋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굉장히 쓸만한 손잡이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뭐 스포츠성에 부합되는 이런 뭐 덕트라든가 이런 것들, 참 뭐 이렇게 실내에 대해서는 페라리 그 자체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부분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이 오디오예요. 보스 오디오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 좌우쪽 우측으로 이제 4인치 스피커가 장착이 되어 있고, 센터 이미지도 4인치 정도 장착이 되어 있고, 여기 조그맣게 이제 트위터가 붙어 있는데, 소리의 포커스가 처음에 뒤쪽으로 가 있었어요. 이거는 되게 재밌는 게, 대부분의 이 2인승 스포츠카들이 뒤쪽에 우퍼를 안 넣는 경우들이 많은데, 페라리는 뒤에 우퍼가 달려 있어요. 작은 우퍼들이. 그래서 소리가 조금 뒤에 맺혀 있는 게 좀 마음에 안 드는 점이었고, 그 이외에 뭐 시야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그런 자동차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599에 대한 이 어떤 느낌을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이 차는 겨울에 타기에는 조금 위험한 자동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봄, 여름, 가을까지 탔었으면 제가 이 차를 굉장히 좋아했을 것 같아요. 엄청나게 재밌고 엄청나게 빠른 자동차라는 거죠. 사실 제로백에 대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로백이 3.8초던가요? 엄청나게 빠르기는 한데, 그 제로백보다도 훨씬 더 즐거움이 이 뒷바퀴에 숨어있기 때문에 제가 제로백은 그렇게 크게 언급을 안 해드린 것 같아요. 이 페라리라는 자동차는 정말 타면 탈수록 내리고 싶지 않은 자동차인 것 같아요. 참 즐겁네요, 드라이빙이.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필승.